김성환의 행간,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그 이면을 들여다볼 뉴스, 오늘은 어떤 뉴스 가져오셨어요? 오늘은 제가 퀴즈를 하나 먼저 내볼까요? 겁나네요.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. 예. 아유, 그런 건 아닙니다. 김종인, 윤여준, 이현자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전략통, 기획통, 이런 거 아닙니까? 이거 마치 짠 것처럼 어쩜 이렇게 잘 맞추십니까? 그 정도의 기본이죠. 맞는 말씀이세요. 예, 예. 이 책사입니다. 이게 이른바 기획통, 정책통인데요. 뭐 제갈공명이나 장자방, 한명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.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. 이 박근혜, 문재인, 안철수 캠프에서 요즘 경쟁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그냥 영입을 하는 것도 아니죠. 삼고초려를 해서 영입을 하는데요. 어렵게. 삼고초려라는 게 뭡니까? 이 40대 나이의 유비가 20대 이 새파란 제갈량한테 찾아가서 3번이나 그렇죠. 그 초막을 찾아가서 마음을 돌려놓게 했다. 이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런 거를 제갈공명 정치다.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제갈공명을 데려오는 모시기 정치. 뭐 네. 이런 거. 제갈공명이기는 한데 좀 여론에 논란이 많은 제갈공명들 아닌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좀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. 어떻게 보면 적장의 책사를 뺏어온 셈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 편을 내 편을 끌어들인 셈이 됐는데요. 그렇게 되네요, 정말.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박근혜 캠프로 간 김종인 전 경제수석은 경제민주화를 입안했던 사람이고 네. 재벌개혁을 그동안에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? 야권 성향의 인사였죠. 그렇죠. 보수 쪽에서 보면 정반대했던 사람이고요. 그렇죠. 이 문재인 캠프로 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, 아마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. 이 박근혜 이 전 대표 당시에 천막 당사를 기획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. 또 얼마 전까지는 안철수 멘토로 불리기도 했었죠. 맞아요. 뭐 물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멘토 자격이 좀 박탈됐다고 해야 되나요? 좀 그런 상황이 됐긴 했지만 그리고 여권의 장자방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. 그 왜냐하면 여의도 연구소라고 있는데요. 한나라당 지금 뭐 새누리당 시절에도 있는데 예. 이 주로 선거를 기획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기구입니다. 예, 여기 예. 이제 소장을 지냈다고 하니까 지금도 큰 윤여준 역할이었죠. 씨를 이제 소개할 때는 윤여준 전 여의도 연구소 소장 이렇게 소개하는 곳이 많을 정도로. 네, 맞습니다. 그동안에 뭐 각종 그 대선 캠프에도 많이 참여를 했었으니까요. 예. 이 마지막으로 안철수 캠프로 간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, 이 관치경제의 대명사이자 이 모피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죠. 그렇죠. 그런데 이 혁신 정치를 외치는 안철수 캠프로 갔단 말이에요. 그것도 좀 이상하죠. 그러게요.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양쪽에서 다 욕을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. 네. 이번에도 좀 그렇죠. 네, 다들.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정치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가 들 것 같으세요? 뭘까요?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. 철새. 맞습니다. 양쪽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도대체 저 사람은 정체성이 뭐야? 어느 쪽 사람이야?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건데요. 예. 자칫 잘못 옮겼다가는 뭐 김민세 이런 말도 있었던 것처럼 아예 정치권에서 발을 못 붙이는 상황이 뭐 연출되기도 하는데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게 이제 무서운 거니까요. 예, 맞습니다.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뭐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. 색깔이나 정체성이 모호하면서도 또 나름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. 또 어쨌든 그런 만큼 비난이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예. 하나하나 볼까요, 좀? 예, 김종인 전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비리 전력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새누리당 쪽에 처음에 갔을 때 박근혜 캠프 쪽으로 갈 때 비리 전과자다. 뭐 이런 욕을 들었고요. 실체 없는 뭐 개혁론이만 무성하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. 또 뭐 반대쪽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박근혜 후보의 보수 색깔을 탈색하기 위해 영입한 뭐 일종의 뭐 액세서리 아니냐 뭐 이런 쪽에 이제 그런 시각들도 비판도 있고요. 나오고. 예.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회창 뭐 이명박 캠프에서 선거 전략을 짰던 그렇죠. 경험이 있고요. 2006년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이제 시장 선거 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. 선대위원장도 맡았고요.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안캠프나 그 안철수 멘토 역할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. 당시에 이제 나는 멘토다 이렇게 자처를 했다가 그 안철수 후보가 뭐 윤여준 전 장관이 멘토면은
뭐 김재동 씨나 윤여준 씨, 김재동 씨 같은 뭐 멘토 한 300명하고도 뭐 마찬가지다. 그 범죄에 포함된 사람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막 기분이 나쁘고 막 그때부터 서로 접촉이 예상했죠. 끊긴 거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저희가 어제 윤여준 전 장관하고 통화도 잠깐 했습니다만 이제 섭외를 위해서 작년 9월 이후로 그 발언 이후로는 접촉이 끊어졌다라고 직접 말할 정도니까. 예. 정치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이현재 그 씨 같은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자, 관치금융의 대명사라고 불리죠. 예.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혁신 경제를 외치고 경제 민주화를 외치는 안철수 후보하고 뭔가 부조화가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? 뭐 조화롭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. 지지자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런저런 논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적장의 재갈공명을 다시 불러서 중요한 자리들에 다 앉혔어요. 세 캠프가 다. 그럼 이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? 또 성공할까? 이게 다 궁금하단 말입니다. 이게 그냥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고요. 이 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하.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것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. 단점이 뭐냐? 바로 확장성입니다. 확장성. 예, 내가 보수에 있으면 중도표를 가져올 수 있다. 내가 진보 쪽에 있으면 중도나 보수 쪽 표를 가지고 있다. 올 수 있다. 이런 계산이 있기 때문인데요. 그렇군요. 이 바로 결국 이 중도 무당파 잡기 싸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그 씨를 영입을 해서 개혁 이미지를 좀 더 뭐랄까 얻어오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. 예. 뭐 일정 부분 이건 성공했고요.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여준 전 장관 영입을 해서 친노 좌파 이미지를 불식하고 보수 쪽의 어떤 그 선거 전략을 얻어낼 수 있는 중도 보수층까지 확장하겠다. 예, 그런 이제 효과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현재 전 장관 같은 경우, 이현재 전 금융위원장을 영입을 해서 정치 초보의 이미지를 극복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. 또 안정성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할 것이냐, 뭐 나빠지면은 오히려 더 이제 그 손해를 보는 게임이 되긴 할 텐데 이 성공의 여부는 국민 여론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. 예, 김종인, 윤여준, 이현재 이 재갈공명 모셔오기 정치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오늘 재미있는 행간이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